네, 지난 영상에서 요 위에까지 진행을 했죠. 라벨링 코딩을 해서 각각 어떤 라벨들이 매칭이 되는지 사전식으로 매칭된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요 밑에서 실제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학습된 거를 모델을 저장을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피클이라는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저장을 할 거고요. 요것도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 이 머신러닝 관련된 코드를 이해하고서 짠다는 게 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 머신러닝 하는 것도 뭐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식으로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예제 코드를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 문법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법이 있죠. 구조분해 할당이라고 얘기하나요? 디스트럭처링 어사인먼트.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인자들이 요 뒤에 무슨 뭐 객체가 하나 튀어나오면은 그 객체를 이 왼쪽에 있는 각각의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 순서대로 뭐 이름이 같아서 넣어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위치에 따라서 넣어주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코드 자체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 보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서 그 이후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요 train test split이라는 요 함수를 보면은 첫 번째 인자로는 요 위에 우리가 컨텐트를 넣었던 이 데이터 프레임 있죠? 그거를 첫 번째 인자로 넣어주고 두 번째는 라벨들. 요 컨텐트랑 요 라벨은 뭐 0번째 컨텐트라면 0번째 저 카테고리의 라벨이 똑같이 들어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나눴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두 번째 인자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인자로는 테스트 셋의 사이즈를 넣어줍니다. 이게 총 1이 이 지금 저희가 돌리려고 하는 요 xtrain이 아니라 요 x 이 컨텐트 전체 트레인 셋이 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중에 0.8은 트레인 셋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나머지 0.2에 대해서 테스트 셋으로 사용을 하는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10분의 8은 트레인 셋, 그러니까 훈련을 위한 데이터,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되는 거고 0.2는 그 학습된 거를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그 테스트 셋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학습이 뭔가 좀 과하게 학습이 됐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랜덤 스테이트를 입력을 하면은 요게 학습되는 그 트레인 셋에 고르는 시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C 언어 같은 거에서 뭐 S랜드 같은 거나 뭐 다른 언어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난수를 생성을 할 때 시드를 주죠. 그래서 그 시드를 여기다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임의로 41이라는 시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바꾸면은 요 뒤에 들어가는 트레인 셋이랑 테스트 셋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셔플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데이터를 섞어줄 거냐인데 요 기본값이 셔플이 아마 true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거 섞어주는 거야 당연히 섞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섞어주고서 해야지 학습을 해야지 좀 더 랜덤한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뭔가 과최적화되지 않은 오버피팅 되지 않은 그런 학습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앞쪽에 있는 이 X트레인이라는 곳에는 이 컨텐트 중에서 트레인셋,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X테스트는 요 컨텐트들인데 그 중에서 요 테스트셋으로 사용이 될 거, 테스트셋으로 사용이 될 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Y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매핑이 돼가지고 그 컨텐트의 카테고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걔는 당연히 얘도 똑같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되고 Y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카테고리들인데 테스트 셋으로 사용될 카테고리들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으로 보면은 이 CLF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CLF가 어떤 건지는 이 학습을 어떻게 시킬 건지를 실제로는 여기서 지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쪽에 지금 배열을 넣어줬죠. 뭐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네,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넣어주는데 거기서 또 튜플로 뭐 벡트에는 TFID 벡터 토크나이저라고 되어 있는 걸 넣어주고요. CLF라고 되어 있는 데에는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지언을 넣어줬는데 요거 각각에 대해서 뭔지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벡터를 지정하는 거는 위쪽에 저희가 컨텐트를 가지고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컨텐트에는 문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문장 사이의 유사도를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요거는 대표적으로 뭐 어떤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카운팅 해가지고 뭐 각각의 단어들이 몇 번 등장한다던가 이런 거를 카운팅을 해가지고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벡터 형태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앞에 있던 그 컨텐트들을 벡터 형태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겠다고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CLF는 저도 CLF가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를 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거는 이 베이지안 커브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UI 같은 데서도 뭐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지정할 때 베이지안 커브 나오죠. 이 베이지안은 결국에는 뭔가 여러 가지 그 벡터들이 앞쪽에서 나왔을 텐데 그 벡터들에 대해서 뭔가 유사도를 측정을 하면서 어디서 어느 점이 뭐 가깝냐 이런 거를 가지고 어디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고 어디는 또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건지를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그 경계선을 나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경계선을 나눌 때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지언이라는 요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나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 처음에 요것도 어쩌면 전처리랑 비슷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학습에 되게 근접한 전처리로 이 TF-ID 벡터 토크나이저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토크나이징된 벡터 형태의 문장들을 이용해서 이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지언이라는 방식으로 그 각각의 경계들을 정하도록 학습을 한다. 이렇게 학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킬 건지를 지정을 해주는 게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함수에는 이렇게 인자가 들어가고 그 결과를 리턴된 거를 이 CLF에다가 넣어줬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 학습되기 직전이죠 아직. 여기서 이제 학습은 이 clf.pg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xtrain이랑 ytrain, 그러니까 트레인셋을 넣어주는 거죠. 요거는 컨텐트, 요거는 카테고리가 라벨 인코딩 된 거. 요거를 넣어주면은 요 안에서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학습된 결과로 모델을 반환을 해줄 거고요. 이제 이 모델은 앞쪽에 있는 학습 데이터 가지고 학습이 된 결과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model.predict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테스트 셋을 이용해서 얘가 어떤 그 결과를 나타내는지 그거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죠. 네, 그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를 이제 주석을 풀고요. 위쪽에 있는 요 프린트들은 주석을 좀 해줄게요. 보기 불편하니까. 네, 요렇게 한 상태에서 네, 요 학습된 거를 결과를 얘는 이제 모델에서 반환을 해주겠죠. 그리고 여기 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는 거는 요 학습된 걸 가지고 지금 프리딕트, 그러니까 예측을 해봤죠. 학습이 잘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Y 테스트, 테스트 셋 중에서 그 카테고리들 중에 잘 맞는지, 그러니까 예측된 거랑 실제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저 Y 테스트라는 곳에서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정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재현율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은 자, 학습이 잘 일어나고 있고 요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어떤 값인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프리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0번에 해당하는 컨텐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0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그 컨텐트가 있는데 걔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이 모델에다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모델이 여기 첫 번째에 있는 0은 0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에 있는 요거는 또 0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잘 판단했죠, 이 두 개는.
근데 요 세 번째에 있는 요거는 1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요렇게 됐을 때 얘는 지금 이 모델은 세 가지를 판단을 했는데 두 개는 맞았고 하나는 틀렸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모델의 정확도가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66%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 0번째라고 되어 있는 요런 것들을 여기다가 테스트를 했는데 얘가 0.79의 정확도를 보인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보면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가지고 하나가 됐으니까 얘는 여기 상에서는 지금 정확도가 100%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 3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요걸 다시 가서 보면은 요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0번째로 판단한 게 실제로 0인 경우, 그래서 요거는 0.79 79%, 그리고 1이라고 판단했는데 걔가 실제로 1인 거예요. 걔는 61%. 그리고 2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2인 거는 69%고요. 3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3인 거는 0.99%. 이거는 엄청 높은데 이런 거는 보통 과체적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4로 판단했는데 실제로 4인 건 71%고요. 5로 판단했는데 실제로 5인 경우에는 0.79%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콜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프리시전이랑 리콜을 같이 알고 있으면 아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제 최선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리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번에는 요 테스트 셋이 다 0인 거예요. 다 0인 것들인데, 자, 그 중에서 얘를 모델한테 판단을 시켰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4개는 0이라고 잘 판단을 했어요. 근데 요 5번째는 1이라고 잘못 판단을 했고, 요 6번째는 4라고 잘못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앞에랑 다른 거는 테스트 셋 자체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냐 아니면은 요 0번째만 들어오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들어오냐, 그 차이예요. 자, 요렇게 됐을 때는 요 0에 대해서 이 모델이 판단하는 리콜은 6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 중에 4개를 잘 맞췄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리콜은 0.66이 되겠죠. 뭐 3분의 2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여기 있는 이 리콜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거를 좀 보면은 0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이 모델이 0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걔가 실제로 0인 경우가 0.79%, 그러니까 0.799, 79%고요. 그러니까 0들을 모아놓고서 그 0들만 다 넣어봤더니 걔가 모델이 이 0을 실제로 0이라고 다시 판단한 거, 그게 60%였다는 겁니다. 밑에도 똑같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게 둘 다 알고 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돌려보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요 프리시전이랑 리콜을 동시에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F1 스코어를 도입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도랑 리콜을, 그러니까 재현율을 더해서 요거 프리시전이랑 리콜을 곱한 거를 나누고 걔를 2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거의 약간 평균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건데, 요게 제가 알기로는 요 구하는 게 조합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요 프리시전이랑 리콜을 좀 아우를 수 있는 평균적인 값을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프리시전이랑 리콜을 잘 설명을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설명이 틀렸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머신러닝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서, 또 아직 뭐 그냥 제가 원래 개발하고 있던 거랑 더해서 추가로 그냥 공부해보고 있는 거라서 아직 좀 조예가 깊진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있으면은 좀 지적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것까지 알았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모델로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모델 이름은 model.pkl 이라고 하고요. 피클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데, 파일 입출력 생각하시면 돼요. pickle.dump를 해서 이 모델을 fopen처럼, 파일 오픈처럼 모델 이름으로 write 바이너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저장된 거, 여기까지가 사실 저장이고, 요 뒤쪽은 이 실제 이 모델을 다시 읽어오는 거죠. 저장된 모델을 다시 읽어와서 그 모델이
로디드 모델에 저장이 되고 그 로디드 모델.predict 위에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델을 학습했던 거랑 실제 저장해서 불러온 모델이랑 똑같아야겠죠. 정상적이라면은. 네, 그래서 요렇게 넣어주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실제로 같은지를 보면은 모델이 실제로 학습이 된 게 저장이 됐고 그 저장된 걸 불러왔을 때 원래의 모델하고 같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요게 두 개가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자, 위에 거는 학습돼서 메모리에 바로 올라가져 있던 그 모델이고 밑에 거는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온 모델. 똑같죠, 두 개?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학습된 모델을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불러오는 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모델을 학습하는 게 되게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뭐 굳이 그냥 소프트웨어 올라올 때, 그러니까 프로세스 시작될 때 학습해도 되겠는데 싶긴 한데 이게 당연히 모델 양이 아니, 모델이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 양이 적기도 하고 저는 되게 간단하게 학습을 했는데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뭐 학습 방법도 달라지면은 당연히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피크를 이용해서 학습된 모델을 저장을 하고 다시 불러와서 걔를 가지고 바로 모델을 제공을 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사닉을 이용해 가지고 이 학습된 모델을 API 형태로 제공하는 거를 진행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 팀원분께서 저한테 좀 알려주신 내용이라서 이 코드를 알려주신 저희 팀원분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요 틀린 부분 있으면은 꼭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